방송인들의 꽃길 동반자 마이크 길만 걷자.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전혜은입니다. 비가 오고 나서 기온이 뚝 떨어져서 그런지 사람들의 옷차림이라든지 거리의 풍경들이 굉장히 많이 변했는데요. 저도 오늘 목도리도 하고 두꺼운 코트도 입고 굉장히 따뜻하게 챙겨 입고 나왔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따뜻하게 옷차림 하셨나요? 옷을 얇게 입으면 감기에 걸릴 뿐 아니라 몸을 움츠리게 되어서 목과 어깨에 통증이 올 수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 옷 든든하게 입으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마이크 길만 걷자에서는 좀 처음 불러보는 호칭인 것 같은데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조금 생소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궁금하시죠? 네, 바로 최솔지 쇼핑호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직 배우, 현재 쇼호스트라고 있는 최솔지입니다. 전직 배우도 하셨어요? 네, 전직 배우였습니다. 굉장히 저는 쇼핑호스트를 하시는 것만 들었거든요. 그럼 혹시 어떤 드라마나 작품을 나오신 적이 있나요? 최근에 찍은 거로는 KBS 주말 드라마 아버지가 이상해. 저 그거 진짜 애청자였어요. 네, 거기서 혹시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시는 분은 네. 저를 보실 수 있어요. 어떤 역할이죠? 사랑하시는 분만 볼 수 있는 사랑하시는 역할인가요? 분만 볼 수 있는 네. 혜영이 거기서 나오는 혜영 씨 있죠? 네, 변혜영 씨. 네. 변혜영 씨의 대학교 친구 역할로 나오는데요. 쓱 지나가기 때문에 네. 저를 사랑하시는 분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보니까 그 작품을 재방송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부터는 최솔지 쇼핑호스트를 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사랑해 주십시오. 찾아봐야겠네요. 네. 이렇게 연기도 하시고 현재는 쇼호스트로 활동을 하시는 다재다능한 최솔지 아나운서인데요. 오늘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죠? 오늘은 아나운서 매거진과 고민고 준비되어 있는데요. 전문 방송인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모르시겠다는 분들 고민고에서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전에 먼저 전예은 아나운서의 아나운서 매거진 볼까요? 네, 오랜만에 소개해드리는 아나운서 매거진. 오늘은 아나운서의 퇴사 후 인생 2막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마이크 길을 걷다가 제2의 인생을 시작한 아나운서들,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다양한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외에 조금 새로운 분야에 도전을 하신 분들이 계셔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먼저 유튜버로 활동하는 아나운서가 있습니다. 차다의 전 아나운서인데요. 차 아나운서는 2009년 KBS 35기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해 뉴스와 영화 소개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며 통통 튀는 매력으로 사랑을 받았는데요. KBS 퇴사 후 2015년 말부터 유튜브 채널 차차튜브를 운영하며 팬들과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화장법이나 화장품을 소개하는 뷰티 유튜버로서 활약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외에도 육아 일상을 공개하는 엄마의 브이로그와 아나운서 준비와 관련한 전문적인 정보 등 다양한 주제로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책방 주인으로 변신해 화제를 모았죠. 바로 김소영 아나운서입니다. MBC 아나운서였던 김소영 아나운서는 퇴사 후 최근 서울 마포구에 북카페를 열었는데요. 평소 책에 관심이 많았던 김 전 아나운서는 사람들이 좀 더 수월하게 책을 가깝게 접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무려 퇴직금을 모두 모아서 서점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손비나 아나운서입니다. KBS 아나운서였던 손 전 아나운서는 도전 골든벨, 가족오락관 등 예능과 교양 프로그램은 물론 KBS 9시 뉴스의 앵커로도 활동을 했었는데요. 간판 아나운서로서 맹활약하던 손 전 아나운서는 돌연 2008년 프리랜서를 선언했고 스페인으로 유학을 떠난 이후 여행 작가로 변신해 제2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또 현재는 스위스 출신의 유명 작가 알랭드 보통의 인생학교 서울교장과 허핑턴 포스트 코리아의 편집장을 역임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민정 아나운서입니다. KBS 아나운서였던 고 전 아나운서는 올해 초 문재인 대선 캠프에 합류하기 위해 방송국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요. 현재는 청와대의 부대변인으로 활동하며 한미 정상회담 관련 공식 브리핑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마이크 길을 걸었던 그들, 이제는 또 다른 길을 개척하고 있지만 언제나 그 길이 꽃길이 될 수 있도록 인생의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혼자 고민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고민을 모두 날려버립니다. 고민고! 네, 오늘 고민고 주제, 내적성은 어느 쪽? 인데요.
처음 방송을 준비하려는 분들이 이 다양한 방송 분야 중에서 과연 어느 쪽을 준비해야 될지, 또 어떤 것을 먼저 시작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걸 좀 많이 봤어요. 또 저한테도 특히 많이 물어보셨는데요. 네, 그렇죠. 저희가 전문 방송인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분야가 꽤 다양하잖아요. 예를 들면 앵커, MC, 기상캐스터, 저처럼 쇼호스트도 있고요. 스포츠 아나운서 등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최솔지 쇼호스트와 함께 이 아나운서와 쇼호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그 중에서도 크게 두 분야로 나뉘어서 얘기를 하는데 차근차근 우리 준비 과정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저는 아까 딱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배우 네. 일을 좀 하셨다고. 네네네. 근데 배우 일을 하시다가 쇼호스트로 전향하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제가 연극 배우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연극 배우는 배가 사실 조금 고픈 직업이죠. 네, 연극 배우로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는 뭐 방송의 기회도 많았지만 항상 오디션에 지치고 기다리고 네. 물론 벌이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기다림의 시간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네, 뭐 약간 방송인과 그 연극 배우와 아나운서 혹은 쇼호스트 다를 수 있지만 같은 카메라 앞에 서는 직업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옮겨가는 게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쇼호스트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나도 카메라 앞에 서고 싶은데 네. 욕심이 나는데 쇼호스트로서 카메라 앞에 서보는 것도 욕심이 난다라는 생각에 쇼호스트를 준비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두 분야가 언뜻 보면 다른 것 같지만 아까 비슷한 점도 많다고, 비슷한 점이 있다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일단 첫 번째로 꿈을 먹고 사는 직업이죠. 그쵸. 이렇게 경제적으로는 조금 힘든 직업일 수도 있었지만 연극 배우가 어쨌든 그것보다는 꿈이 더 중요한 직업이잖아요. 그리고 쇼호스트도 마찬가지로 뭐 여러 가지 오디션이라든지 뭐 시험을 보러 다니면서 우리가 그 하나만을 보고 달려나가는 굉장히 멋있는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럼 쇼호스트를 딱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뭐부터 시작해야 하지? 라는 고민은 안 드셨나요? 정말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제 선배 중에 쇼호스트를 준비하는 선배가 있었어요. 네, 다행이네요. 네, 다행히 정말 운이 좋았죠. 근데 그 선배는 쇼호스트가 최종까지 갔는데도 결국 다시 배우의 길로 돌아갔습니다. 그 선배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선배가 추천해주기를 처음에는 뭐 대형 아카데미, 학원 혹은 개인과외 뭐 이렇게 많이 추천해줬는데요. 저는 그 중에 제 성향에 맞는 대규모 아카데미는 아니지만 소규모 아카데미를 찾아서 들어갔습니다. 소규모로 작게 하는 아카데미를. 개인과외도 좋았지만 저는 친구들과 함께 뭔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규모인 아카데미를 찾아 들어간 거죠. 뭐 사실 쇼호스트도 그렇고 아나운서도 그렇고 많은 방송인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처음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발걸음을 옮기는 데가 바로 아카데미, 학원이 아닐까 싶어요.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 아카데미, 소형, 뭐 개인 과외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본인한테 잘 맞는 거를 또 찾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어떤 점이 좋으셨던 거죠? 저는 어렸을 적부터 성향이 약간 좀 다 같이 공부하는 것보다는 개인 과외를 많이 했어요. 왜 방과 후 애들은 학원에 가잖아요. 근데 저는 학원이랑 잘 맞지 않더라고요. 본인들도 이제 준비를 하실 때 아나운서든 쇼호스트든 준비를 하실 때 물론 큰 학원도 좋습니다. 유명하니까 잘 가르치니까 큰 학원이 됐을 수 있지만 본인의 성향에 맞는 가르침을 주는 곳을 가는 것도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딱 학원에 가셨어요. 무엇을 배우는 거죠? 저는 사실 쇼호스트 학원 쪽에는 완전 문외한이라서 궁금하거든요. 일단 학원에 처음 가면은 아나운서 과정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비슷한가요? 네. 일단 발음과 발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쨌든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달하는 직업은 같기 때문에 발음 발성을 기본으로 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순발력을 기르기 위해서 개그맨들과 함께하는 수업도 있습니다. 좀 특이한데요? 개그맨을 개그맨 활동하시는 개그맨들 소빙하는 건가요? 네, 뭐 물론 개그맨분들 굉장히 많으시지만 정말 개그맨분들이랑 저는 수업을 처음 해봤거든요. 뭐 연기를 하면서는 가끔 뵌 분들은 계시지만 그건 연극 안에서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못 느꼈는데 정말 순발력이 대단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네, 또 개그맨 분들과 수업도 하고 이런 표현력을 위해서 성우분들 그리고 저처럼 연기하시는 분들도 와서 같이 수업을 진행합니다. 조금 저는 아나운서 과정과는 살짝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 개그맨이라든지 연기자분들과 같이 수업을 한다는 게 조금 저한테는 생소한 네. 과정이 아닌가 싶은데 아나운서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아나운서 과정은 일단 뭐 기본은 비슷한 것 같아요. 기본은 발성, 발음, 그다음에 뭐 전달력 위주의 수업을 하고요. 아나운서가 뭐 여러 장르를 지금 활동을 하잖아요. 네네네. 뭐 예를 들면 스포츠도 있고 MC도 있고 캐스터 뭐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리포터 같은 것들 다양한 분야의 연습을 해요. 저희는. 그래서 뭐 대본을 보면서 카메라 앞에서 또 카메라가 따로 구비가 되어 있으니까 학원에서 카메라를 보면서 연습을 하는 수업을 위주로 하는데 그러면 쇼호스트 아카데미에도 카메라가 있는 거죠? 네, 물론요. 연기도 그렇지만 네. 모든 게 저희 직업이 카메라 앞에서 쓰는 그렇죠. 직업 아닐까요? 네.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카메라 앞에서 네.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저는 제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연기를 할 때도 이게 또 이제 똑같은 카메라 앞에 서서 하는 직업이지만 제가 연기를 하면서 카메라 앞에 서는 것과 제가 이제 쇼호스트로서 혹은 MC로서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정말 다르더라고요. 다른가요? 네. 어떻게 다르죠? 연기를 할 때는 네. 일단 연기자는 카메라를 잘 보지 않습니다. 그렇네요. 네. 카메라를 쳐다보면서 연기를 하면은 네. 좀 시청자 입장에서 네. 뭐 하는 거지 싶을 것 같은데. 시청자 이제 카메라를 볼 연기도 있어요. 물론 네. 카메라를 보면서 이제 그게 상대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촬영을 하는 데도 있지만 네. 일단 카메라 방송 연기 자체가 카메라를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말을 하거나 항상 무엇을 할 땐 항상 카메라를 네, 보고 이렇게 얘기를 보고 하죠. 얘기를 하죠. 카메라를 안 보면 안 되잖아요. 네. 그죠? 그게 굉장히 다른 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연기를 할 때는 제 자신을 내려놓고 새로운 캐릭터를 입고 이제 연기를 한다고 한다면 쇼호스트로서는 이제 최소일지라는 저라는 사람으로 이제 앞에 서서 이제 이게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는 거니까 네. 그게 뭔가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어렵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또 카메라 보는 법부터가 다르니까. 그렇죠. 그러면 근데 연기한 게 쇼호스트를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됐을 것도 같아요. 네네. 뭐 물론 다른 일을 했던 것보다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표현력이라든지 네. 아무래도 이제 대중 앞에 섰던 경험이 몇 번 있다 보니까 조금은 익숙하다는 점. 하지만 그래도 많이 다르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래도 떨게 되더라고요. 이게 연기로서 다른 사람을 잊고 나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서 이렇게 전달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저는 지금 얘기하면서 하나 찾았어요. 큰 장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무엇일까요? 표정이 굉장히 풍부하세요. 같이 대화를 그런가요? 하다 보면 이렇게 딱 눈이 마주치는 순간의 표정이라든지 확실히 연기를 하셔서 다르구나 이런 게 그런가요? 느껴졌는데 도움이 된 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나운서 과정에도 그래도 연기를 배우는 과정이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저는 소위 말하는 발연기의 대가인데요. 발로 연기를 조금 하는 편인데 그래서 실제 촬영 나가서 조금 곤란하다 그래야 되나요? 좀 안타까웠던 적이 있어요. 제가 연기를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이런 표현이. 네, 그 부분이 아쉬웠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확실히 연기를 배워두면 표현을 하는데 좀 더 시청자분들께 정보를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대본에 적힌 대로 저희도 이렇게 말을 하긴 하지만 그 연기도 대본에 적힌 말을 정말 내가 하는 것처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같더라고요. 물론 대본에 있는 정보를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는 거지만 이 대본에 있는 걸 내 마음을 담아서 전달해야 되는 건 같더라고요. 그게 담아서? 정말 어려워요. 연기를 하면서 마음을 전달하기는 생각보다는 저는 어렵지 않았는데 이런 정보를 전달해 드리면서 제 마음을 담아서 얘기해 드리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뭔가. 지금 최솔지 쇼호스트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 마음이 좀 시청자분들께 전달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우리 다시 좀 주제로 돌아가서
그러면 이렇게 쇼호스트를 학원에서 준비를 하시고 나서 뭐 이제 실제로 시험을 보시잖아요. 네. 쇼호스트는 전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일단은 예전에는 굉장히 서류 전형이 많았어요. 음. 근데 서류 전형이 많았지만 우리 포토샵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심사위원분들이 많이 지치셨던 모양이에요. 대부분 동영상 전형으로 요즘 많이 바뀌었어요. 네, 1차 바뀌는 전형이. 추세죠. 그렇죠. 요즘 최근에 떴던 대형사, 대형 뭐 CJ, 롯데, 뭐 NS, 홈쇼핑 같은 대형 홈쇼핑은 전부 동영상 전형으로 1차가 바뀌었고요. 네. 1차, 2차 이제 실물 면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임원 면접으로 하고 인턴 과정으로 그렇게 합격하는. 그러면 총 몇 단계 정도가 되는 거죠? 총 4전형 정도 되겠네요. 4전형 4가지. 정도. 네. 아, 그렇구나. 네네네. 뭐 그렇게 많다면 많고 또 좀 짧다면 짧죠. 짧다고 얘기할 수 있네요. 아나운서 전형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도 뭐 그냥 중형 방송국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서류 전형에 뭐 1차 면접, 카메라 테스트, 2차 면접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조금 대형사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전형이 있어요. 바로 합숙 전형인데요. 1차부터 합숙을 하나요? 1차는 이제 뭐 서류를 넣고, 저희도 많이 동영상 전형이 생겨서 동영상 및 서류를 넣고 그 다음에 카메라 테스트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조금 쇼호스트와 다른 점이 있다면 필기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필기 시험. 그래서 각종 시사 상식이라든지 방송 상식, 논술, 작문 등의 시험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뭐 면접, 그리고 그 사이에 합숙 면접이라는 게 또 이루어져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긴 시간 동안 합숙을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전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네, 이렇게 뭐 다양한 전형들을 치르다 보면 좀 예뻐 보이는 게 사실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아무래도 카메라로 비춰지는 모습이 중요하니까요. 쇼호스트는 메이크업이라든지 의상, 또 헤어, 뭐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유행인가요? 지금 현직 쇼호스트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다양해요. 아나운서 분들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 근데 쇼호스트는 일단은 되게 아나운서적인 그런 부분보다는 본인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메이크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잘 어울리게. 네, 잘 어울리는 메이크업. 뭐든지 본인이 했을 때 가장 예쁜 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아, 그렇죠. 네네. 뭐 그러면 특별히 사용하는 색이라든지 제한은 따로 없는 거죠? 네네. 너무 화려하거나 너무 이렇게 봤을 때 어디 클럽 가나? 뭐야 이렇게 부담스러워. 네. 이 정도만 아니면은 본인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메이크업으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머리도 머리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입니다. 네. 의상은 오늘 네. 의상 제가 딱 시작할 때부터 오늘 딱 들어왔는데 굉장히 색감이 예쁘고 화려하죠. 네. 약간 전통 의상? 같은 느낌도 들어요. 요레이 이런 노래라도 불러야 될 것 같은. 잘 어울리시는데 네네. 네, 이렇게 입어도 상관이 네, 없다는 상관이 얘기죠? 없습니다. 만약 패션 방송이 아닌 경우에만 네. 패션에는 이제 그 바지나 혹은 코트나 이런 거를 입어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본인이 가장 잘 어울리는 의상만 입고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아, 조금 제약이 많이 없는 편이다라는 거군요. 너무 야하지만 않는다면요? 아, 적정한 수위를 네. 유지를 한다면은 잘 어울리는 옷이면 네. 머리면 헤어면 다 괜찮다라는 말씀이네요. 네. 그러면 저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는 사실 감이 조금 안 오거든요. 아, 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사진을 준비해 네, 주셨죠. 저의 프로필 사진 준비했습니다. 네, 프로필 사진을 보면서 과연 쇼호스트는 어떤 네. 이미지를 좀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카메라에 비치는 제 이미지와 많이 다르지 않죠? 네. 저는 일단 프로필 사진도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이미지, 그리고 자신의 강점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이 제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저는 제 강점이 밝음, 그리고 건강함, 그런 거라고 생각해서 저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밝음이 네네. 좀 느껴지는 노란색 옷을 아, 선택을 하셨고, 그리고 한 가지 더. 근데 뭐죠? 요즘 퍼스널 컬러라고 많이 진단을 네. 받을 수 있어요. 제 퍼스널 컬러는 노랑이거든요. 음. 네, 그게 정말 퍼스널 컬러, 자기한테 맞는 퍼스널 컬러를 입고 찍느냐 안 입고 찍느냐가 정말 다릅니다. 네, 혹시 퍼스널 컬러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톤알못이라 그러잖아요. 제 톤도 아직 잘 모르겠는데. 아, 정말? 그래서 그럼 그거는 어떻게 진단을 받으신 건가요? 네네네. 따로 진단을 받을 수 있고요. 요즘은 인터넷상에서도 많은 정보가 나와 있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따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네네네. 저도 제 퍼스널 컬러를 찾아보고 싶거든요. 네, 퍼스널 컬러에 따라서 화장도 달라지고요. 네. 옷도 달라지고요. 분위기까지, 이미지, 그리고 퍼스널 컬러에 맞지 않은 옷을 입을 때는 주름도 더 깊어 보인답니다. 아이고,
네. 주의해야겠네요. 주의해야 됩니다. 네. 두 번째 사진은 네. 저는 지금 이 사진에서 가장 궁금했던 게 뭐냐면 코트를 입고 계시잖아요. 네. 아나운서랑은 정말 다르다라는 게 이 네. 사진에서 지금 느껴지네요. 아, 그렇죠. 사실 이 사진도 네. 쇼호스트 면접용으로 내기는 조금 그런가요? 100% 100점짜리는 아닙니다. 아. 하지만 제가 그냥 저는 한 수를 던진 것이죠. 어떤 수죠? 저는 이 사진을 찍을 때 네. 몸매를 굉장히 반쪽이 제 몸매가 보이지 않습니까? 네. 한쪽 몸매, 저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고 싶다면 네. 면접으로 불러달라. 약간 면접장으로 불러주십시오. 밀당을 밀당을 한 하셨네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지금 저 반 가려진 부분 약간 네네. 은밀하게 그렇죠. 볼듯 말듯하게 저의 약간 밀당, 네. 심사위원들과의 밀당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좀 또 이렇게 자기만의 톡톡 튀는 그렇죠. 네, 그런 프로필을 찍으면은 눈에 딱 들어오는 많은 그런 접수자들이라 해야 돼요. 많은 그렇죠. 면접자들 중에서도 눈에 특히 튀지 않을까 좋은 생각인 것 같네요. 전예은 아나운서의 프로필도 보고 싶은데. 네, 그래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요? 아. 네, 제 프로필 사진인데요. 뭐 아나운서용으로 딱 전형적이라고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 제 프로필이 100점이라고는 말씀 못 드리고 저 프로필도 사실 저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뭐 이러한 스타일로 많이 찍는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정장 컷이죠. 정장을 저런 식으로 입고 머리를 최대한 깔끔하게. 지금이랑은 조금 스타일이 다른데 제가 지금 머리를 단발로 잘라서 저 때랑은 좀 다르긴 한데 저런 느낌의 프로필을 많이 찍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요. 조금 그 전형적인 아나운서에서 벗어난 사진들도 많이 찍는 추세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좀 몸매를 부각할 수 있는 그런 포즈라든지 네. 뭐 아니면 의상 이런 느낌을 줘서 색다름을 좀 연출해봤어요. 긴 머리일 때랑 단발머리이실 때랑 이미지가 많이 다르시네요. 느낌이 좀 많이 다르죠. 네. 그리고 사실 저 때가 지금 저게 한 1년 정도 전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더 어렸을 때 사진이라서 아마 좀 그렇게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지금도 고등학생 같은데. 같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고 가는 칭찬 그렇죠. 속에. 짝지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로필을 많이 촬영을 하는데 네, 정말 근데 저희 서류 전형은 지금은 동영상 전형으로 많이 바뀌었지만 정말 프로필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보시면 사실 이 프로필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보정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많은 회사에서 동영상 전형을 조금 원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모든 걸 볼 수 있으니까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뭐 학원을 다니면서 준비를 하고 예쁜 화장 또 머리 의상도 준비하고 프로필까지 찍었다. 그래서 딱 들어갔어요, 회사에. 그럼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자질이라 그래야 될까요?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쇼호스트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라 하면 저는 순발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죠, 네, 순발력. 일단 언제 어떤 그 쇼호스트는 대본이 없습니다. 그렇죠. 1시간 내내 그냥 라이브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상품이 그때에 따라 잘 나갈지도 모르는 일이고 그때 고객층에 따라서 많은 것이 변수가 있기 때문에 순발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순발력. 네. 약간 저는 자주 봐요. 홈쇼핑을. 또 이렇게 막 리모컨을 틀다 보면 항상 멈추게 돼 있잖아요. 멈추게 돼 있죠. 홈쇼핑을 보다 보면 요즘에는 그 실시간으로 댓글 네, 맞아요. 뭐 카카오로 이렇게 댓글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쇼핑 호스트 분들이 그걸 읽고 거기에 맞춰서 대답도 해주시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시스템 정말 사랑합니다. 사실 이렇게 저 혼자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콜수로밖에 시청자분들의 그게 고객님들의 그 반응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뭐가 궁금하다. 오히려 제가 더 공부가 많이 될 때가 있어요. 네, 이렇게 이거는 어디 디테일 좀 더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 어떤 피부에 더 맞아요? 라고 이렇게 질문들을 주실 때마다 내가 이 상품에 대해서 더 이런 점을 더 공부해서 갔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런 부분을 더 궁금해 하시는구나. 그런 부분을 알 수 있으면서 저는 정말 사랑합니다. 그렇겠네요. 그 정보를 물어봤을 때 또 내가 준비가 안 돼 있거나 말씀하신 순발력이 없으면 좀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정보 이렇게 올려 보내주실 때 이게 저도 다 숙지를 해가고 나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렇게 크게 당황하진 않지만 역시 그래도 순발력 정말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혹시
혹시 뭐 워낙 방송을 잘하시니까 그런 일이 아. 없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 조금 순발력이 내가 아차 싶어가지고 네. 실수를 하셨거나 좀 웃겼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점을 빼고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점이요? 네, 여기 점을 빼고 갔는데 네. 그게 이렇게 점을 빼고 그대로 붙이고 간 거죠. 아, 네. 테이프를. 네네. 다행히 뷰티 방송은 아니라서 그대로 갔는데요. 네. 그걸 활용해서 10,000원도 점 빼는데 10,000원도 안 하는 거 아시죠? 이 상품 구입하시는데 10,000원도 들지 않습니다. 이런 순발력으로 오. 같이 넘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오히려 굉장히 그 상황을 잘 이용을 하셔서 네. 유머러스하게 풀어나가셨네요. 이렇게 순간순간 그런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쇼호스트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아나운서 직업의 매력이라면 무엇일까요? 아나운서의 매력이라 그러면 아무래도 쇼호스트도 사실 정보 전달, 정확한 네. 정보 전달이 중요하잖아요. 아나운서도 마찬가지로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그런 기쁨이라고 할까요? 그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드리는 정보들이 이걸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정말 도움이 된다면 그게 저희에게 가장 큰 보람이지 않을까라고 네, 저는 생각을 맞습니다. 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지금 뭐 쇼핑 호스트와 아나운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떻게 시청자분들 이 방송을 보시면서 나의 자질, 나는 어느 쪽이 적성에 맞지? 뭘 준비해야 하지? 라는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렇게 저희 방송에서 본인의 자질과 본인의 적성을 찾으셨다면 이제 뭘 하셔야겠죠? 도전을 하셔야죠. 네, 도전을 하실 시간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채용 정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채솔지 쇼핑 호스트 전해주시죠. 네,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외주 제작업체 C&Q 미디어에서 스튜디오 MC를 모집합니다. 의학 프로그램 경력자를 우대하며 채용식 마감입니다. 이데일리 TV 경력직 프리랜서 아나운서를 채용합니다. 4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며 채용 시 증권 생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역시 채용 시 마감입니다. T브로드에서 방송기자를 채용한다고 합니다. 접수기간은 11월 12일까지이며 채용 시 세종시와 경기도 기반으로 활동하게 되니까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 꼭 지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동 MBC에서 신입사원을 모집한다고 하네요. 모집기간은 11월 17일 6시까지이며 방문 접수 혹은 우편 접수만 가능하다고 하니까 유의해주세요. 입사지원서와 경력기술서 각 한 부씩과 지정된 기관의 추천서 또는 지상파 아나운서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영 홈쇼핑에서 쇼호스트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모집기간은 11월 17일까지이며 고용 형태는 경력직 프리랜서입니다. 홈쇼핑 출연 본인의 동영상 제출이 필요하니까요. 휴먼웍스에서 프리랜서 아나운서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접수기간은 11월 19일까지니까요. 꼭 경력기술서와 포트폴리오, 자기소개서 꼭 준비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마이크 길만 걷자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나요? 너무 시간이 빨리 간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전달해드리고 싶은 정보는 이만큼이었는데 이만큼도 못 드린 것 같아가지고 마음은 정말 굴뚝 같은데 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댓글로 네, 저희 알려주십시오. 댓글로 알려주시면 네. 네, 제가 전해드리고 또 다음에도 같이 방송을 하면서 사실 제가 쇼호스트의 분야는 정말 미지의 세계였거든요. 그쵸. 제가 알 수 없는 분야니까.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점이 많았는데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또 비교를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요. 아나운서 분들에 대해서 알게 돼서 저도 너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서로 얘기를 했던 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적성을 찾는 데 도움이 됐다면 정말 좋을 것 됐겠죠? 같은데 네,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네. 이렇게 또 다양한 채용 정보도 전해주셨는데요. 네. 아나운서와 방송기자, 쇼핑호스트까지 많은 분야의 채용 정보 제가 드렸으니까요. 내 적성은 어디지? 고민하지 마시고 모두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특히 채용 시 마감인 정보들이 조금 있으니까요. 서둘러서 빨리빨리 접수를 해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쉽지만 다음 주에는 저희 방송이 결방인데요. 아쉬워하지 마시고 제가 쉬는 동안 더욱더 다양하고 알찬 정보들 준비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이크 길만 걷자!